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8편 무용지용의 지혜. 북경에서 차를 탄 세 사람은 핸들을 잡고 길을 나섰다. 세 사람은 시원하게 뚫린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데? 연암이 핸들을 잡으며 걱정스러워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옥년도 불안해했다. 차는 점점 더 큰 소리를 내더니 결국 한 작은 마을 입구에서 멈춰버렸다. 이런, 완전히 고장났나 봐요. 연암이 한숨을 쉬었다. 장수훈이 차에서 내리며 웃었다. 걱정하지 마.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좋은 경험이요? 차가 고장났는데요? 옥년아, 장자는 이런 말을 했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쓸모있다고. 이걸 무용지용이라고 하지. 세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 수리점을 찾았다. 작은 마을의 정비소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연암이 상황을 설명하자 정비소 남자가 차를 살펴봤다. 이거 엔진 벨트가 끊어졌네요. 하지만 부품을 주문해야 해서 하루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하루요? 옥년이 당황했다. 네, 이런 외제차 부품은 여기서 구하기 어려워서요. 장수훈이 옥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 이제 무용지용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군. 할아버지, 차가 고장난 게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자. 일단 이 마을에서 하루 묵어야 하니까 마을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마을은 정말 작았다. 집이 20채 정도 있고 작은 상점 하나, 그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마을 중앙에 서 있었다. 와, 정말 평화로운 곳이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작은 마을인데 저 나무는 엄청 크네요. 연암이 거대한 나무를 올려다봤다. 장수훈이 나무 앞에서 멈춰섰다. 바로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아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 내 눈에는 이 나무가 보였지. 무용지용의 완벽한 예시야. 이 나무가요? 그럼 나무를 자세히 봐. 몇백 년은 된 것 같지? 나무는 정말 거대했다. 여러 사람이 둘러싸야 할 만큼 굵고 가지들이 온 마을을 덮을 정도로 넓게 퍼져 있었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셨다. 장수훈이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저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나무가 정말 크네요. 아, 그래요. 저 나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500년은 된 것 같아요. 500년이나요? 그런데 왜 베지 않았을까요? 옥년이 순진하게 물었다. 할머니가 웃으셨다. 베요? 왜 벨까요? 이렇게 큰 나무면 목재로 쓰면 값이 많이 나갈 텐데요. 옥년아, 장수훈이 끼어들었다. 바로 그게 무용지용의 핵심이야. 할머니, 이 나무가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움이라. 글쎄요.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놀 곳을 제공해주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비 올 때는 비를 막아주고. 그냥 여기 있어서 좋아요. 연암이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목재로 베어서 팔면 한 번만 돈이 되지만 이렇게 그대로 두면 영원히 마을에 도움이 되는군요. 정확해. 장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어떤 나무는 너무 비뚤어져서 목재로 쓸 수 없었는데 그래서 베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고.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장수훈이 나무 아래 앉으며 계속 설명했다. 사람들은 보통 뭔가 즉시 쓸모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 돈이 되고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는 것들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거야. 즉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 중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많거든. 이때 마을 아이들이 나무 주위로 뛰어나왔다.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을 봐. 저 나무가 없었다면 어디서 놀았을까? 그러게요. 마을에 다른 놀 곳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저기 새들도 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어. 만약 나무를 베었다면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옥년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난 쓸모가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쓸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숫자로 측정할 수도 없어. 하물며 이 나무는 구불거리고 옹이도 많고 냄새까지 나는 가족나무거든. 제목으로는 쓸모가 없지만 이렇게 마을의 한가운데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가. 연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관찰이나 경험들이 나중에 글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좋은 예시야. 그런데 옥년아, 무용지용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장수훈의 질문에 옥년이 생각해봤다.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도 그런 건가요?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어. 취미가 나중에 돈이 되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장수훈이 다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보자.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은 생산적인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외로워지고.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한 거군요. 맞아. 그런데 현대 사회는 뭐든지 생산성으로 평가하려고 해.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이거에서 뭐가 남아? 이런 식으로 말이야. 연함이 공감했다. 저도 그런 압박을 받았어요.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어? 여행이 무슨 도움이 돼? 하는 소리 들으려. 하지만 연함의 여행과 글쓰기가 결국 후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당장의 쓸모와 진짜 쓸모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때 마을 할머니가 차를 가져오셨다. 여행객분들 차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정중히 인사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이 마을에서 평생 사셨나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루하다고요? 할머니가 웃으셨다. 매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새들이 오고 가고 아이들이 자라고. 어떻게 지루해요? 옥년이 감동했다. 와, 정말 다른 관점이시네요. 장수훈이 속삭였다. 저것도 무용지용이야. 할머니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지. 하지만 할머니는 일상 속에서 무한한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계셔. 겉으로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풍부한 삶을 사시는 거야.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다. 저녁을 먹으며 장수훈이 계속 이야기했다. 오늘 차가 고장난 것도 무용지용이었지? 맞아요. 처음엔 짜증났는데 덕분에 이런 좋은 마을을 발견했네요. 옥년이 웃었다. 그리고 저 나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할머니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그거야.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나중에 보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경우가 많아. 연함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젊었을 때 겪었던 실패들이 나중에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실패나 어려움도 무용지용이군요. 맞아. 고통스러울 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지.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그럼 모든 것에 다 쓸모가 있다는 뜻인가요? 옥년이 물었다. 글쎄,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쓸모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요? 예를 들어 예술은 뭐에 쓸모가 있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맞아. 하지만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있나? 아니요. 하지만 예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 그건 너무 메마를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통 즉시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아. 사랑, 우정, 아름다움, 평화. 이런 것들 말이야. 연함이 덧붙였다. 그래서 장자가 무용지용을 강조했나 보네요. 사람들이 너무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니까. 정확해. 현대 사회일수록 더 중요한 개념이야. 모든 걸 성과와 효율로만 평가하려고 하거든. 옥년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저도 무용지용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고. 훌륭한 생각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숨어있는 가치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옥년은 창문으로 보이는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용지용.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의 진짜 쓸모. 오늘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 같았다.
내일 아침이면 차가 수리되어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배운 무용지용의 지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